퀸즈의 한 주택에서 렌트비 갈등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바다 대학 총격범이 사건 직전 대학 교수 22명에게 독극물로 의심되는 백색 가루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공립교에서 단 3일 만에 칼과 총 등 흉기 관련 사건이 4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조지 산토스의 의회 축출로 실시되는 뉴욕 제3하원 의원 보궐선거가 제3차 세계대전에만 먹는 대접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퀸즈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경찰은 퀸즈 주택의 세입자인 19세 데비 비달을 집주인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5시 15분경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이스트 엘르머스트에 위치한 3232-96번가의 한 주택에 출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은 얼굴에 여러 외상이 있고 의식이 없는 집주인 55세 레오 조레이다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19세 데비 비달을 용의자로 지목, 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레이다와 비달이 임대료 지불과 관련해 언쟁을 벌인 이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4일 퀸즈의 또 다른 주택에서는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갈등 끝에 집주인이 세입자 2명 등 3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한 달 만에 퀸즈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끔찍한 살해 사건이 연속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바다 라스베가스 대학에서 총기를 난사해 3명 이상을 살해한 67세 대학 교수가 사건 직전 대학 교수 22명에게 독극물로 의심되는 백색 가루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라스베가스 네바다 대학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한 추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에 따르면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한 총격범은 이 대학 교수직에 취업하려다 수차례 실패한 올해 67살 안토니 폴리토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폴리토는 살인 리스트, 일명 살생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리스트에는 네바다 대학 외에도 자신이 약 16년 동안 재직했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대학 교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또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퇴거 통지서를 발견했다며 폴리토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리토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지난 15년 동안 20번 이상 라스베가스 여행을 했다며 도박을 즐기진 않지만 그곳에는 할 일이 많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며 베가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리토는 범행 전 전국 내 대학 교직원들에게 최소 22통의 편지를 보냈고 이 중 최소 1통에서 알 수 없는 흰색 분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리토는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네바다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해 교직원 3명을 살해하고 방문 교수 1명을 부상케 한 뒤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숨진 교직원 2명은 64살 제리 창과 39살 파트리시아 나파로 베레즈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공립교에서 단 3일 만에 칼과 총 등 흉기 관련 사건이 4차례나 발생함에 따라 공립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브롱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을 칼로 공격한 혐의로 15세 소년이 체포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AECI 차터고등학교에서 두 15세 소년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작은 면도칼 또는 휴대용 칼처럼 보이는 물체로 다른 학생의 얼굴을 그었습니다. 공격받은 학생은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또 다른 학생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전인 6일, 브롱스 페니루 해머 프리덤 고등학교에서는 16세 소년의 가방에서 총이 발견돼
해당 소년을 구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같은 날 아침 브롱스 사운드뷰 인근의 JHS 123 제임스 M 키렌 학교에서는 12세 소녀가 14세 학생에게 칼로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금속 탐지기가 없었으며 12세 소녀는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었으나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 중입니다. 앞서 5일에도 브루클린의 에드워드 R 머로우 고등학교에서는 복도에서 15세 학생이 동급생의 배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몇 시간 동안 학교가 봉쇄되고 전교생의 짐을 검사하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현재 구금 중입니다. 조지 산토스의 의회 축출로 내년 2월 13일 실시될 뉴욕 제3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제3차 세계대전에 맞먹는 대접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나소 카운티와 퀸즈의 민주당 위원회는 어제 내년 보궐선거 후보로 이 지역 연방하원의원을 역임한 톰 수오지 전 나소 카운티장을 공식 추천하고 수오지 당선을 위한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당초 이 선거구는 민주당의 아성으로 인식됐지만 공화당 소속 조지 산토스가 당선됨으로써 파란을 일으켰고 공화와 민주는 다시 양보할 수 없는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특히 이 선거구와 인접한 뉴욕 제2하원의원 선거구 출신인 피터 킹 전 하원의원은 이번 보궐선거에 민주공화 양측 모두 $10,000,000에서 $20,000,000를 쏟아붓게 될 것이라며 제3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대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출신인 피터 킹 전 의원은 이 보궐선거에 미전역에서 정치 자금이 쇄도할 것이며 결국 공화당이 최종 승자가 돼 이 선거구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현재 2-3명의 정치인을 대상으로 후보 심사에 돌입했으며 그레인넥 지역구 출신 나소 카운티 의원인 마지 필립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지난 6월 기소된 데 이어 어제 탈세 관련 9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7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는 어제 헌터 바이든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최소 $140만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세금 관련 중범죄 3건과 허위신고 등 경범죄 6건 등 도합 9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식 기소했습니다. 와이스 특별검사는 어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56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에서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회사인 오아스코의 급여 등 회계장부를 조작, 회사 돈 수백만 달러를 불법 인출해 엉클샘, 즉 미국 정부에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모두 탕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와이스 특별검사는 탈세 등 세금 관련 중범죄 3건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 최대 1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소장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현금 인출기에서 4년간 무려 $164만 현금을 빼냈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 등 여러 여성들에게 $68만 3천여 달러, 의류와 액세서리에 약 $40만 달러, 자녀 교육비 등으로 $31만 달러, 건강, 미용, 의약품 등으로 $24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스트립 클럽 회원권 등 이른바 성인 엔터테인먼트 비용으로 $19만 달러, 마약 및 알코올 중독 치료 비용으로 $7만 2천 달러, 그로서리와 식당 등에서 $21만 5천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특히 헌터 바이든은 4년간 크레딧 카드 지불액은 $5만 8천 달러에 불과했고 $490만 달러 지출액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국세청이 팬데믹 지원 조치로 시행된 종업원 유지 텍스 크레딧을 2만 건가량 부당 청구한 중소업체들을 적발해 기각 통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7일 팬데믹 기간 중에 연방지원체계 하나로 제공됐던 종업원 유지 텍스 크레딧 청구를 조사한 결과 2만 건 이상을 부당 청구로 기각하고 기각서원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각당한 크레딧 청구는 주로 존재하지도 않거나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도 않은 중소업체들이 허위로 종업원을 유지했다며 텍스 크레딧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업원 유지 텍스 크레딧은 ERC로 불리는데 2020년에는 종업원 1인당 $5,000를 제공했고 2021년에는
분기당 7,000달러씩 연간 28,000달러나 지원한 바 있습니다. IRS는 적발된 2만 건 이상에 대해선 수령한 텍스 크레딧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별도의 서한을 곧 보내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이들 2만여 건에 대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부당 청구 사례를 계속 추적키로 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개설해 고의가 아니라 잘 몰라서 부당 청구한 중소업체들이 스스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IRS에 알려 선처받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코네티컷에서 한 방문 간호사가 환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방문 간호사들을 위한 더 나은 안전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코네티컷주의 윌리만틱에 위치한 성범죄자 보호소에 방문한 간호사 조이스 그레이스는 지하실에서 처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레이슨이 성범죄자 이력이 있는 마이클 리스에게 약을 주기 위해 집에 방문했고 그곳에서 리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치명적이지 않은 폭력 비율은 60%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다른 산업 분야보다 높았습니다. 방문 간호사 대상 폭력을 연구해온 하도변 전직 방문 간호사이자 현 버지니아대 간호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통계가 부족한 가운데 나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를 너무 많이 목격했다며 그들은 배에 주먹을 맞고 발로 차이고 뺨을 맞았으며 수많은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 또 근로자의 대다수는 여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슨이 살해된 지구를 대표하는 하원 의원 조 코트니는 방문 간호사를 홀로 누군가의 집에 파견할 순 없다며 그들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도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트니는 이러한 안전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의료 종사자는 위험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 의료 종사자의 유치와 유지가 힘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 지사를 제치고 2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공화당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헤일리 전 대사가 15%의 지지율을 획득,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1%포인트 차로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9%로 2위인 헤일리 대사를 4배 정도 앞서면서 압도적 1위를 지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제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상승세는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완주한다면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지만 만약 트럼프가 중도 낙마한다면 헤일리 전 대사가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헤일리 전 대사가 드샌티스 주지사를 제친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4차례의 후보 토론회에서 남성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지만 효과적인 반격을 함으로써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면책권에 대한 항소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2020년 대선 결과 번복 기소 혐의와 관련한 1심 법원 형사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2020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당시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가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복,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만큼 하급법원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항소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연방항소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행위는 기소 및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경우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은 자연스럽게 무효가 되므로 일단 항소법원 판결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내년 3월 초부터 재판을 열기로 확정한 상태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 인정 여부에 대한 항소를 함으로써 중단 또는 중단되지 않더라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항소법원에서도 1심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린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므로 자칫 면책권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대선 전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만약 형사재판에서 패배한다면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을 잃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펜트하우스 가치를 3배 이상 부풀린 것은 회계상의 불가피한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측 증인으로 출석한 엘리 바르토프 뉴욕대 교수는 트럼프 측이 연례 재정보고서에서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의 면적을 3배 늘린 것은 단순한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르토프 교수는 어제 뉴욕주 맨해튼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이같이 증언하고 면밀한 검토 결과 회계 사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 피고인석에서 바르토프 교수의 증언을 지켜봤으며 2015년 이 부동산의 가치를 3억 2,700만 달러로 장부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르토프 교수가 이 같은 증언을 이어가자 뉴욕주 검찰 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증인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것처럼 증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소송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의 면적이 11,000 스퀘어피트임에도 불구하고 3만 스퀘어피트라고 과장했고 결국 이 부동산 평가액이 400%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올해 초 치러진 뉴저지주 표준시험에서 아시안 학생이 각인종 중 단연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발표한 2023년 봄학기 표준시험 결과에 따르면 아시안 학생의 영어 합격률은 80.6%, 수학 합격률은 73.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백인의 영어 합격률은 61%, 수학 합격률은 48.6%에 불과했고 히스패닉은 영어 37.1%, 수학 21.3%, 흑인은 영어 33.7%, 수학 17.7%로 조사됐습니다. 이 시험에서 아시안 학생 합격률은 영어와 수학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지난 2019년 영어 83%, 수학 77%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학군별로는 텐어플라이 학군의 3학년과 6학년, 8학년 아시안 학생의 영어와 수학 합격률이 사실상 뉴저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11학년 표준시험에서 아시안 학생은 영어 합격률이 95.1%, 수학 합격률이 87.5%로 뉴저지주 평균 80.5%와 55%를 훨씬 앞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투자자들과 연준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금리 전망치 등 최소 2가지 부분에서 명확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과 달리 시장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금리 전망치에서 연준의 반대편 전망에 베팅하고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내년 중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 약 3, 4차례, 많게는 5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반면 연준은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언급조차 않다가 최근에는 이에 대한 논의를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투자자들과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 등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다가 연준이 아닌 시장 투자자들의 전망이 오히려 힘을 얻은 것입니다. 또 금리 인하 폭도 연준은 향후 실질적 장기금리가 2.5%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보다 약간 높으므로 실질금리는 0.5% 정도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현재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미 4.1%를 돌파하는 등 시장 투자자들은 실질금리가 최소 4%가 넘을 것으로 예상, 연준과는 1.5%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채금리 등으로 실질금리를 점쳐보면 연준 전망치 2.5%는 턱없이 낮은 것이라며 연준이 장기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31대 뉴저지 한인회장에 당선된 아드리안 리 베넬리 그룹 대표의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000건 증가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2천 건보다는 낮았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남편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통령 후보로 전 폭스뉴스 앵커 터커 칼슨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고 엑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남성이 1년 전 $10,000,000 뉴욕주 복권에 당첨된 데 이어 어제 같은 주유소에서 구입한 스크래치 복권에서 또다시 $10,000,000가 당첨됐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인수한 워싱턴 포스트가 대량 해고에 나서자 기자 등을 비롯한 노조원 750명이 어제 24시간 파업에 돌입, 1975년 이후 48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3분기 미국 가계 자산이 주가 하락으로 약 1%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한 여성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생가에 불을 지르려다 마침 이곳에 여행을 온 뉴욕시경 은퇴경찰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마존이 콜로라도주 덴버 등 3개 도시에서 월 $10를 내면 홀푸드 등에서 $35 이상 식료품을 사면 무제한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린 가운데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최저 기온은 4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7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아미지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 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쥐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킴스보석과 하이트론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 12월 14일부터 16일 단 3일간 뉴저지 하이트론 내 특별 매장에서 실시됩니다. 명품 디자이너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친환경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댄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골드바도 할인 판매됩니다. 연말맞이 쇼핑, 킴스보석과 함께하세요.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2월 8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